안녕하세요. 박병호입니다. 오늘은 파워 컨버터 중에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어댑터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는 AC 전압을 DC로 컨버전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어댑터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주로 PMIC 혹은 PMIC라는 말을 쓰는데요. 파워 매니지먼트 IC라는 인트로이 서킷의 약자입니다. 자, 왜 파워 매니지먼트가 됐을까? 자, 파워는 일단은 컨버전을 합니다.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워를 컨버전해요. DC에서 또 다른 DC를 바꾸든가 혹은 AC에서 DC로 바꾸든가 여기에 어댑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DC에서 AC로 바꾸든가 여기에 인버터입니다. 그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데 파워 컨버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소스들은 비교적 레귤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언스테이블한데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데 현재 선컨버전된 거는 노드가 변하더라도 일정하고 내가 탑계정 전압에 일정한 1V, 1V 혹은 3V, 3V에 그 노드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잡힙니다. 레귤레이션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비교적 LDO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그렇죠? 디스트 컨버터는 리플이지만 에버리지 값은 내가 탑계된 값에 레귤레이션 잘 되고 스테이블합니다. 또 하나는 기능은 매니지먼트를 해줍니다. 즉 시스템이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으면 요 각각 시스템의 파워를 어떻게 공급하고 이 파워를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이제 조절해주는 이런 매니지먼트를 해요. 파워 시퀀스 역할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다 안정되면 CPU가 이제 조절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파워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에요. 컨버전 기능을 하고요. 매니지먼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파워 매니지먼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PMIC이라고 씁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인터럴 서킷이라고 그러죠. 자, 이 그림은 간단하게 어떻게 PMIC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LDO가 있어요. 우리 LDO 컨셉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DO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트 컨버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출력이 입력보다 작은 스텝다운이 있고요. 출력 입력보다 큰 스텝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아우를 수 있는 출력이 입력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벅 부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LED 드라이버 이런 것들도 파워 IC가 되겠죠. LED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이런 건 다 파워 IC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조금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배터리 관련된 거죠. 배터리 차저 있고 무선 차저 있고 그 다음에 충전기, 유선 충전기도 있고 유선 충전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댑터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USB를 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유선을 인식을 해서 그 전원에서 받아서 배터리에다 차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를 뭐 다른 시스템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주로 PMIC이 되겠습니다. 자, 파워 모듈 혹은 볼테지 레귤레이션 모듈 VRM, PMI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파워를 컨버전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파워를 매니지먼트 하는 겁니다. 자, 파워 컨버터는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일정한 전압에서 일정한 전원 소스에서 노드에 다른
전원으로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C to DC 컨버터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이걸 정육이라고 합니다. 렉티파이라고 하고요. 어댑터입니다. 어댑터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DC를 AC로 바꿔주는 거예요. DC 소스를 AC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건 인버터라고 합니다. 우리 시스템 에어컨 뭐 이런 대부분들이 다 인버터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DC를 another DC로 바꿔주는 다른 DC로 바꿔주는 DC to 컨버터입니다. 그죠? 우리 DC to 컨버터예요. 그 다음에 뭐 AC 소스를 AC로 바꿔주는 것도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어댑터에 대해서 AC to D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루기 전에 일단 다이오드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심볼은요,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P 사이드고요, 여기가 N 사이드입니다. PN 다이오드예요. 이 블락킹은요, 전류가 P 사이드에서 N 사이드로만 흐른다는 걸 의미하는 게, 이쪽으로 전류 안 흐른다는 걸 이 블락킹 심볼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동작시키려면 P 사이드에 항상 N 사이드보다 플러스를 걸렸을 때 이 온되는 것이죠. 자, P 사이드가 N 사이드 전압이 높게 걸렸을 때를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다고 표현을 하고, 이게 아이디얼이라고 그러면 쇼트입니다. 쇼트예요. 리버스 반대로 P 사이드가 PN 정션이죠. N 타입 정션보다 낮게 걸려 있으면 리버스 바이어스 걸렸다고 표현하고요. 그때는 다이오드가 흐르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이오드의 전압이 P 사이드, N 사이드 높으냐? 그럼 전류가 흘러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느냐 하면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미키지만 흐릅니다. 실제로 이게 아이디얼 모델인데, 얘 정확한 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VD 그 다음에 ID 하면 미키지만 흐르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 블랙다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정한 리버스가 걸리면 PN 정신이 이제 브렉다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실제 다이오드는 여기에 턴온 전압이 대략 V 다이오드 온인데요. 여기에 다이오드 제조에 따라서 뭐 0.5V부터 시작해서 0.8V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전자유를 할 때 0.7로 딱 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0.7이라고 가정해 놓고 이제 하는 거 있다. 실제 제조한 거는 0.5, 뭐 이런 0.6도 될 수 있고 0.8도 될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는 익스포넨셜 함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전류는 ID 커런트는 대략 approximately IS의 saturation 커런트입니다. 익스포넨셜 양단에 걸린 전압 VB, VD라고 다이오드니까요. 다이오드 서머 볼테이지 이렇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자, 아이디얼이 이제 있다고 가정하면요. 여기 플러스 걸리면 플러스 전압이 걸리면 이 스위치가 온되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죠. 다음에 여기는 PN이 리버스 걸려 있는 곳이죠. 오픈이니까 신호가 안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PN 형식 순방에 걸렸으니까 스위치가 온돼서 이렇게 넘어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 얘를 보면 스위치 PN 다이오드에 P 사이드가 플러스 걸려 있는 여기만 신호를 탁탁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컷 오프 시킵니다. 자, 이런 거를 요 반절만 정류를 시켜서 출력에 보낸다 반파 정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방금 설명한 것처럼 아이디어일 경우는 얘에다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시너소이드 웨이브를 가하면 이 플러스 쪽은 다이오드가 턴온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다이오드 아이디어일 경우는 요 피크치가 인풋의 피크치 그대로 넘어가 있죠. 근데 다이오드가 아이들이 아니고 어떤 턴온 전압이 있으면 턴온 전압만큼 빼면 됩니다. 피크치에서 턴온 전압만큼 뺀 V 입력 피크치에서 빼기 다이오드 온 전압한 게 정유된 신호의 피크치가 될 겁니다. 맥시멈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반파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까지 밑에 있는 것까지 전체를 다 얘도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통과시키는 장치를
full rectify라고 그러죠. full rectify라고 전파 정류, 전체의 파형을 정류한다. 이렇게 전파 정류라고 합니다. 자, 반파 정류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간단하게 보면 요 아이디어를 일단 아이디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로 보고요. 여기 캐패시터는 정류된 거를 이제 스무딩 하는 겁니다. 캐패시터는 차징이니까 이제 캐패시터 전류는 항상 이렇게 변하죠. 캐패시터 양전의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죠. 이렇게 해서 전압을 스무딩 시킵니다. 그죠? 네. 그래서 C, I, DT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전파된 사인웨이브인데요. 사인웨이브인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런 식이 파형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전파 정리된 게 있다고 돼요. 이렇게 됐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신호가 여기서 사인웨이브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턴온 되려고 그러면 이 전압이 피크치 가야 턴온 됩니다. 이제 즉 여기가 다이오드, 여기가 피크치 다이오드 턴온 돼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피크치 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인웨이브가 이 피크치에 내려오면 어떻게 리버스 걸리니까 여기는 컷오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캐패시터가 이 노드를 통해 저항을 통해서 디스차징 합니다. 디스차징 하는 게 이렇게 되죠. 디스차징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다이오드가 온 되면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디스차징 하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스무딩 캐패시터를 다루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캐패시터 크기에 따라서 이 출력 신호가 여기 출력 VL이 이렇게 리플을 합니다. 움직이죠?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디스차징에 따라 다시 차징하고 이런 식으로 요거만큼 크기를 볼티지 리플이라고 그러죠. 리플이라고 표현합니다. 리플이라고 표현해요. P가 빠졌네요. 리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이오드 온돼 있는 곳이고, 그죠? 다이오드 온된 곳이에요. 다이오드 커런트 이렇게 크게 흐릅니다. 그러면 IL 커런트는 다이오드 온되면 대부분의 전류는 여기로 차지되겠죠. 그죠? 여기 차지됩니다. 평균값만 여기에 걸리겠죠. 그죠? 여기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니플의 크기는 캐패시터의 크기와 상관이 있어요. 디샤징을 캐패시터 크면 RC 타임이 커서 디샤징을 작게 하죠.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면 전류는 이렇게 되잖아요. 전류는 차지의 변화가 전류입니다. 그러면 캐패시터 차지되는 차지량은 요 ILT고요. 변동량만 보면 ILT죠. 네, ILT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에 다시 캐패시터는 Q 타임스 전압 곱하기 C니까 니플이에요. 그죠? 대략적인 니플이죠. 캐패시터 변동. 자, 예를 보면 니플의 크기는 뭐예요? 여기에 T는 주기니까 여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기가 빠르면 T가 짧으면 니플이 작아요. 동일한 캐패시터를 놓더라도. 그 다음에 주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캐패시터 키우면 니플이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캐패시터 설정하는 거는 니플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주기는 우리 가정용으로 하면 60Hz, 다른 나라는 50Hz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결정돼 있으니까 T는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패시터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니플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웃풋 평균치는 대략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평균치 이렇게 되겠죠? 평균값은 그 평균값은 대략적으로는 V 피크에서 빼기 요 니플의 절반 정도 하면 에버리지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죠. 자, 얘를 이제 풀 렉티파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사인웨이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인웨이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반대네.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겠네. 예. 그러면
여기 때는 요 플러스 때는 요놈이 A가 턴온돼서 이게 이렇게 턴온되고요. 마이너스 입장일 때는 요놈이 플러스죠. 여기 B가 턴온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죠. 그래서 다이오드 A가 턴온될 때, 다이오드 B를 켤 때 이렇게 전파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정류가 됩니다. 자, 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데는 다이오드 브릿지를 씁니다. 이렇게 다이오드 브릿지 4개를 쓰죠. 사인앱을 이렇게 걸어놓으면요. 사인앱을 이렇게 인가하면 이 플러스일 때는 말이에요. 플러스일 때는 저를 해서 A가 턴온되고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양단에 걸린 전압은 말이에요. 양단에 걸린 전압은 다이오드가 이상적일 때는 여기 피크치가 되지만 이상적이 아닐 때는 얼마 되나요? 그 다이오드 전압만큼 빼면 됩니다. 그죠? 2개 다이오드 전압만큼 빼면 돼요. 반대일교는요. 반대일교는 이제 요렇게 흐르겠죠? 예. 요렇게 흐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전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 스무딩 캐패시터를 달아놓으면 됩니다. 자, 열을 이용해서 이제 AC를 DC로 바꾸는 간단한 컨버터를 하는데요. 소스는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230V를 5V 다운시키는 거네요. 맨 앞에 우리가 어댑터를 까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죠.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여기 있네요. 트랜스포머는 요 권선비 여기 100번을 감고 1차 코일이라고 그러죠. 여기 한 번을 감으면 요 전압을 100분의 1로 얘 230 하면 2.3V로 다운시킵니다. 권선비에 의해서 다운시켜요. 다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사인웨이브가 되겠죠. 사인웨이브 되면 여기에 브릿지 회로를 위해서 여기가 캐패시터 없다 가져가면 이렇게 전파 정리가 될 거고요. 캐패시터 큰 놈을 써서 이제 스무딩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패시터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되겠죠. 캐패시터는 이게 이 아이디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캐패시터 Q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살펴본 전파 정리에서 캐패시터가 크면 거의 니플이 없을 거고요. 캐패시터 작으면 니플이 크겠죠. 예. 그러나도 얘를 좀 더 니플이 있으니까 니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LDO를 답니다. LDO를 달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댑터가 굉장히 시스템을 이 뒤에 파워를 쓰는 시스템을 데미지를 안 주는 클린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클린한 아웃풋이 5V, 5V 클린하게 나옵니다. 이 노드에 상관없이요. 이게 노드가 이렇게 시스템 전류를 빼가 있죠. 어떤 때는 전류를 많이 빼갈 수 있고 작게 빼갈 수도 있습니다. 노드는 막 변하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항상 5V 안정하게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댑터를 속을 살짝 들어보면요. 살짝 들어보면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그림은 살짝 보면 말이에요. 여기가 월에 꽂는 거죠. 그럼 우리 한국은 220V가 RMS 값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피크치로 보면 220 타임스 스퀘어 루트 2예요. 310 정도 되겠네요. 예. 스퀘어 루트 2가 1.4 얼마니까. 프라이머리 사이드 이 감은 거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대 1이다 그러면 뭐 여기 10분의 1로 다운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렉티파이를 해요. 얘는 어디 있냐면요. 요 트랜스포머의 큰 게 트랜스포머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요 브릿지는 여기 다이오드 검은 거 요 4개가 브릿지 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스무딩 캐패시터는 큰 거 전액 캐패시터예요. 그죠? 전액 캐패시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노드예요. 그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 거는요. 간단하게 돼 있는 거 여기 니플이 심해서 좀
잘못 싸구려서 하면 뒤에 시스템을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아웃풋이 리플이 있거든요. 이렇게 리플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전원으로 쓰는 이쪽 노드에 데미지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정하기 위해서 여기다 LDO도 답니다. 비싼 놈은. 자, 걔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시뮬레이션 돌렸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사인에이블이에요. 우리 220V니까 그걸 피크치로 보면 310V 정도 되고요. 우리 60Hz입니다. 한국은. 그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 모델링 해놔서 넣습니다. 건선비는 프라이머리 사이드 대 세컨더리 사이드가 0.03이죠. 즉 여기에 전압을 입력 전압이죠. 입력 V1을 0.03 곱한 게 여기 나타납니다. 그죠? 310이니까 대략 9점 얼마 나타나겠네. 9V something 나타나겠네요. 그 렉티파이어예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거쳐서 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가고요. 반대는 이 두 개 패스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게 310V짜리 신호죠. 310V짜리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의 전압을 찍어서 반파 정류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두 개 합치면 전파 정류된 겁니다. 전파 정류돼서 이렇게 전파 정류도 나오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꾸몄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가 보면 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트랜스포머고요. 이게 전파 정력인 다이오드 브릿지고요. 스무딩 캐패시터입니다. 470 썼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ADI, 옛날 리니어 테크놀로지죠. ADI가에 LDO를 썼네요. 얘는 5V를 만드는 LDO를 썼네요. 갖다 쓰면, 심볼이는 갖다 쓰면 됩니다. 그렇죠? 보통 파워하는 회사들이 각 자기 소자들의 스파이스 모드를 줍니다. ADI를 갖다 썼어요. 5V 걸. 그래서 ADI가 원하는 그 애플리케이션대로 다 장착해 놓은 겁니다. 이게 노드 캐패시터죠. 예.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시뮬레이션 돌리면 말이에요. 5V가 깨끗이 나옵니다. 220 볼트 RMS 값에서 220 값에서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이렇게 대략 9점 썸씽을 바꿔주고요. 여기는 브릿지 다이오드인데 이게 캐패시터니까 조금 아직도 안정이 안 돼서 조금 증가하고 있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 캐패시터는 이것도 리얼 값을 갖다 꽂으면 됩니다. 그죠? 각 회사들이 생산하는 캐패시터 값을 갖다 넣으면 돼요. 이게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실제로는 저항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요. 이제 잠깐 시뮬레이션 돌리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시뮬레이션 창이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얘를 마치고
시뮬레이션 창으로 떴습니다. 자, 얘를 보면요. 지금 동일하게 여기에 인풋 사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랜스포머가 있고 다이오드 브릿지가 있고 여기 C키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요. 넣어 시키면 작은 흐르니까 바로 돌았네요. 트랜지션 어널리시스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 여기가 여기 이 전압이 요 양쪽의 전압이에요. 양쪽의 전압입니다. 300V죠. 그 다음에 여기가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나온 파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하고 출력과 그라운드 사이에 풀 렉티파이 된 겁니다. 풀 렉티파이 된 거죠. 자, 이제 다른 거를 한번 또 그 다음에 다이오드까지 붙어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거죠. 방금 전에 했던 470에 220은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라운드 좀 떼냈죠?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나왔죠? 자, 여기에 여기를 좀 세팅을 해서요. 세팅해서 3개 정도로 놓고 했습니다. 여기다는 파형을 놨죠. 300몇 볼트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에 스무딩 된 거, 굉장히 스무딩 된 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7.8 썸씽에서 굉장히 차징 디차징 하고 있죠. 이제 작지만 리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는 여기 전압을 찍어 놓겠습니다. 5V 그대로 깨끗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벽에 있는 220V RMS 값을 내가 원하는 5V로 쉽게 꾸밀 수 있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꾸미면 어답터 만드는 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뭐를 했냐면 A to D 컨버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파워 모듈에서 LDO의 컨셉과 그 다음에 스위칭 레귤레이터인 DC2, DC의 컨셉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의 각각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요,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제 이름을 치시면 제 사이트로 바로 들어옵니다. 병박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